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대표작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체주의의 위험성과 감시 사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현대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지 오웰은 영국의 소설가, 언론인이자 사회 비평가로 동물농장과 1984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와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1984는 빅 브라더, 이중사고, 신어 등 강력한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예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4의 배경은 미래의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이 국민을 철저히 감시하며 사상과 언어까지 통제하는 독재 체제가 유지됩니다. 빅 브라더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지도자이며 당원들은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 항상 감시를 받습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조작하는 진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당의 이념을 따르는 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와 함께 당의 감시를 피해 자유로운 관계를 맺으며 반체제적인 감정을 공유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결국 반정부 조직인 형제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오브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오브라이언은 그들에게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당의 충성스러운 일원으로 윈스턴과 줄리아를 시험하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체제에 의해 체포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윈스턴은 감옥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하며 점점 무너져갑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공포인 쥐를 이용한 101호실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줄리아를 배신합니다. 결국 윈스턴은 완전히 굴복하며 빅 브라더를 사랑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카페에서 빅 브라더의 승리를 받아들이며 완전히 체제의 일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는 개인의 저항이 무력화되고 독재가 승리하는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주제어 5가지를 선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전체주의와 감시 사회입니다. 1984는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전체주의 사회를 경고합니다. 빅 브라더의 존재와 텔레스크린, 사상 경찰은 현대 사회의 감시 체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CTV, 인터넷 감시,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둘째, 언어와 사상의 통제입니다. 소설에서 신어는 당이 국민들의 사고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한 언어입니다.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고 사상의 폭을 좁힘으로써 체제에 대한 반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정치적 선정과 미디어 조작, 인터넷, 알고리즘을 통한 정보 필터링 등으로 사상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와 정보는 정말 객관적인가,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집된 것은 아닌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진실의 조작과 역사 왜곡입니다. 윈스턴이 일하는 진리부는 과거의 기록을 수정하며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재 정권이나 권력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합니다. 1984는 역사적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넷째, 사랑과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은 체제에 저항하는 행위였지만 결국은 탄압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은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지만 독재 체제는 이러한 감정조차 통제하려 합니다. 윈스턴이 고문 끝에 줄리아를 배신하고 줄리아 역시 그를 외면하게 되는 장면은 인간성이 철저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독재 체제는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인간 본연의 감정조차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다섯째, 이중사고와 세뇌입니다. 당은 모순된 개념을 동시에 믿도록 강요합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라는 당의 슬로건은 이중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실에서도 정부나 기업, 언론이 모순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1984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뇌당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독서 토론을 위한 발제문 5개와 그 선정 이유입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는 1984 속 감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 발제문은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감시 시스템을 조지, 오웰의 세계관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CCTV, 인터넷 감시, 데이터 추적 등의 실태를 논의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고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조지 오웰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진실은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가? 소설에서 당은 역사를 조작하고 과거의 기록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는 오늘날 가짜뉴스, 정치적 선전, SNS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참가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셋째, 이중사고는 현실에서도 존재하는가? 당이 강요하는 이중사고 개념은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 정부, 언론이 전달하는 메시지 중 모순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은 체제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단순한 일탈인가? 윈스턴과 줄리아는 당의 감시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지만 결국 체제의 억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참가자들이 사랑과 인간성의 역할, 그리고 전체주의 속에서 개인의 감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다섯째, 1984의 결말은 필연적이었을까? 윈스턴이 끝까지 저항할 방법은 없었을까? 윈스턴은 최종적으로 굴복하며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했을지 토론해보며 개인의 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제문들은 현대사회와 1984를 연결하며 작품의 주제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984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빅브라더의 감시, 정보 조작, 언어의 통제 등은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혹시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문학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